팰리세이드. 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 김주영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지금 기온을 보니까 26도, 지금 거의 한여름 날씨 속에서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글로벌 모터즈가 가져온 차는 이 뒤에 보이시는 대로 이 팰리세이드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자, 이제 외관 좀 간단하게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외관은 정면이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측면은 거의 바뀐 게 없고 후면도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밑에 크롬 라인 좀 들어가고 밑에 리플렉터 라인 좀 들어간 거, 그리고 램프가 살짝 안쪽이 살짝 바뀐 거,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 팰리세이드 이 부분 변경의 핵심은 바로 이 앞모습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큰 이미지를 봤었을 때는 예전에는 뭔가 그릴은 그릴, 또 램프면 램프,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확실히 램프와 요 그릴이 이게 하나로 좀 보이는 듯한 그런 투싼과 같은, 또 현대차가 추구하고 있는 이 디자인 철학 중 하나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좀 더 잘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쪽 램프 같은 경우도 이 3구 이 프로젝션 타입의 램프도 원래 바깥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대신 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이 주간주행등이 바깥쪽으로 밀려나면서 이렇게 둥그랬었는데 이게 좀 더 이렇게 직각으로 좀 떨어지는 인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크롬 같은 경우도 이 램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쫙 이어져서 좀 더 거대하면서도 좀 더 웅장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시승차가 이 캘리그라피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눈부시는, 좀 더 광택이 나는 이렇게 크롬으로 이렇게 좀 보이지만, 일반 트림, 뭐 익스클루시브라든지 그런 밑에 트림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눈부신 이런 광택 소재가 아니라 다크 크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 좀 더 상위 모델답게 이 범퍼 하단 쪽에서도 좀 더 디테일함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내는 좀 어떻게 변했는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도 크게 디자인 레이아웃이 어떤 버튼 위치라든가 변속기 어떤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봤었을 때 이 실내 핵심은 약간 디지털로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계기판도 좀 살짝 이쁘게 좀 바뀌었고, 그래픽이 좀 바뀌었고, 화면도 10.25인치에서 12.5인치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공조장치 패널도 좀 커지고 또 터치까지 이렇게 지원이 돼서 운전하실 때 좀 작동하시기에 좀 편리하게 직관적으로 좀 바뀐 측면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핵심은 아무래도 이 전자식 이 디지털 룸미러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거울식으로 이렇게 비추는 게 다였다면 이게 캐딜락 또는 GM에서 선보였었던 이렇게 거울식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캘리그라피이기 때문에 이 천장에 적용된 이런 스웨이드, 그리고 도어 패널에 적용된 이런 퀄팅 시트, 이런 것들이 좀 더 1열에 앉았을 때 좀 더 고급스러움을 주는 그런 요소인 것 같은데요. 자, 1열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제 2열, 3열 또 트렁크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열에 들어왔고요. 좀 공간적인 측면을 좀 같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이라던가 또는 시트의 이런 느낌들 같이 좀 보여드릴 텐데, 우선은 지금 딱 보이시나요? 제가 편하게 앉는 1열을 맞춰놓고 2열에 바로 들어왔는데 물 공간도 지금 상당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도
굉장히 남아있는 편이고,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어서 만졌을 때도 굉장히 느낌이 좋고,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1열 시트랑 비슷한 수준의 시트가 2열에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2열을 위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에어컨까지 이렇게 다 독립적으로 다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이 차의 좀 특성은 정말 가족을 위한 좀 패밀리 SUV에 좀 더 확실히 초점이 맞춰 있는 차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 같은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쪽에 수납 공간이 있죠. 종이가 이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앞에 또 밴드가 있어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뭐 핸드폰이나 넣으실 수 있고, 그리고 시트 옆에도 이렇게 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약간 미니밴과 같은 구성이긴 하지만 컵홀더가 2개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손을 잡을 수 있는 수납 공간들, 그리고 또 밑에도 다리 옆에 왼쪽에도 이렇게 컵 정도 하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약간 이쪽이 좀 평탄해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좌우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거주성이 지금 2열에 좀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을 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앉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내려서 이제 버튼을 하나 누르시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이렇게 좀 성인 남성도 좀 편하게 앉고 이렇게 당겨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열에 들어왔는데, 3열을 앉았을 때는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찍히실지 모르겠지만 머리 공간도 좀 괜찮죠. 뭐 벨트가 좀 걸리긴 하지만 괜찮고, 무릎 공간도 좀 괜찮고, 그리고 어깨 공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몸을 딱 기댔을 때도 한 장시간은 아니더라도 한 4시간? 부산까지는 이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편안함이 좀 있고, 그리고 이 3열도 마찬가지로 이 편의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선 시트도 있고요. 그리고 3열 등받이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피곤하다 그러면 이렇게 좀 더 기대서 이렇게 잘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먼저 전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열 수가 있고, 자, 기본적인 적재 공간 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적재 공간 한 골프백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안쪽에도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리그라피 모델 같은 경우 좋은 게 이쪽에 있는 버튼이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2열과 3열을 여기서 접고 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한꺼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3열을 먼저 접어보면 이렇게 좀 천천히 접히고요. 자, 2열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열 같은 경우도 이게 같이 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편리하게 짐을 실으실 때도 큰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접고 피고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이 차 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에는 이제 3.8 V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서 최고 출력은 295마력, 최대 토크 36.2kg 포스미터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서 이 차가 굴러가게 되는데, 변속기도 기존과 똑같이 이렇게 버튼식으로 지금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초반 시동을 켰었을 때 전기차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초반 이 저속에서의 정수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뛰어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캐리그라피 모델에는 이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ANC 시스템이 들어가서 이 엔진의 그런 소음을 분석을 해서 그에 맞는, 그에 반대되는 그 주파를 쏴서 더욱더 조용한 지금 실내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초반에 이런 소음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이 가속 페달 담력, 브레이크 담력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게 밟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가볍지도 푹푹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발에 힘을 어느 정도 주고 좀 깊이 밟아야 차가 좀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좀 깊이 지그시 밟아야 차가 원하는 곳에 딱 서는 그 정도의 지금 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아까 제가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면서 좀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이 ISG, 이 스톱앤고 기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그냥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 차를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써봤던데 확실히 이질감이 적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차했다가 시동이 잠들잖아요. 그래서 시동이 다시 깨어났었을 때 오는 그런 이질감이 큰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차는 6기통 엔진이 또 들어가 있고 어찌 보면 고배기량이죠. 이런 엔진이 또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엔진이 다시 깨어났을 때 그런 이질감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초반 운전하실 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진 RPM은 2000 RPM을 좀 넘어섰고 속도는 60, 70 이렇게 내고 있는데 확실히 좋네요. 차가 확실히 차가 왜 인기가 많은지,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40대 50대 분들은 이 차를 사고 싶어 하시는지, 또는 아빠들이 왜 이 차에 열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나긋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정말 1열뿐만 아니라 2열도 또는 3열까지도 좀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으로 뭔가 편안한 주행을 도와줄 수 있는 주행 질감입니다. 그래서 좀 지금 그게 좋지 않은 노면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갔을 때도 이런 소음이나 진동은 좀 있어요. 그러나 그 진동이 운전자에게는 한 10%, 한 20% 이 정도만 지금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또는 탑승객 모두에게 정말 어느 상황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편안한 주행을 도와주게끔 차량이 세팅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전장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이 차 편의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제가 초반 실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도 이 팰리세이드 부분 변경 모델에는 이 HDA2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HDA2는 뭐 GV80에서 좀 미리 봤었던 차선까지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고, 속도를 좀 올려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현대기아차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죠. 이것들도 탑재되어 있고, 차로 이탈 방지, 그리고 차선 중앙 유지, 그리고 축구방, 사방에서 들어온 차까지도 충돌하는 것도 예방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운전대를 살짝 놓고 있는데도 차가 안정적으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해서, 그리고 차를 중앙을 딱 잡고 가고 있습니다. 한 10초 정도 되니까 운전대를 잡으라고 지금 계기판이 뜨고 있는데요. 확실히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도 이 안전장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운전자에게 그런 피로감이나 그런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덜 주는 것 같아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지금 반자율주행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DA2를 한번 써봐야겠죠. 지금 차가 좀 여유가 있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방향지 시스템을 틀었고, 이렇게 알아서 지금 바꿔주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에도 이 양쪽 사이드 미러의 상황이 비춰지기 때문에 정말로 운전이 정말로 편합니다. 주행 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에는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랑 에코 같은 경우는 좀 더 연료 효율을, 또 뭔가 연비를 아끼는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엔진 회전수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아요.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바꾸면 뭐 계기판이 변하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트의 양쪽에 이 불 부스터가 몸을 좀 잡아줍니다. 꽉 잡아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휘두르라 요런 느낌, 달려봐라 요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불부스터가 몸을 딱 조여주잖아요. 그와 동시에 가속 페달을 밟으니까 차가 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차가 좀 변하는데요. 야, 시원시원하네. 와, 뻥 뚫리는데 스포츠 모드 달리면 와, 이거 재밌겠다 요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팰리세이드 같이 타봤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종합을 좀 하자면 차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패밀리용, 또
또는 누군가를 뒤에 태우기 위한 차로 작정해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가격도 좀 올랐습니다. 300에서 한 500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5,069만 원이고 그 선루프 들어가고 빌트인 캠을 좀 넣어서 5,200만 원이 조금 넘는 시승차입니다. 가격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아직도 이 차는 가성비 대형 SUV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차량, 좀 재밌는 차량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